이번 시간에는 교재 205쪽부터 시작되는 2차원 충돌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2차원 충돌이라 하면 앞에서 했던 1차원 충돌과의 차이점으로서 이 두 개의 방향이 있는 거죠. 1차원의 경우는 그냥 직선운동이죠. 근데 2차원의 경우는 두 개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책에 그 그림 있죠. 205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와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당구 그 대회 보면은 이제 당구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끼리 서로 맞추는 뭐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공으로 하나의 공을 맞췄어요. 맞추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직선 운동, 두 물체가 다 직선 운동을 하지 않고 하나의 공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그거는 원래의 운동을 하던 그 당구공의 그 운동 방향으로부터 이제 이런 각도를 가지고서 벗어난 그런 방향이죠. 그 방향을 우리가 XY로 구분한다면은 원래 방향이 X 방향이고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이 X 방향이라면은 이제 그거에 수직한 방향이 Y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원래 정지에 있었던 뭐 운동 중이어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당구장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정지해 있죠. 그래서 원래 정지해 있던 공은 이제 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원래 운동 방향. 이건 정지해 있었으니까 이거는 너 운동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원래 운동하던 그 물체 M1의 운동 방향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운동량 보존 원리를 적용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X 방향이 있고 Y 방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두 물체 다 일단 어떤 충돌 전에 속도 벡터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질량 M아닌 물체는 운동 전의 속도 벡터가 V1이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I라고 하는 거는 충돌 전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M2도 여긴 정지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M2가 가지는 그 속도도 뭐 이제 V2라고 봅시다. 그래서 V2의 I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V1I의 벡터고 M1은 M2는 V2I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충돌 이후에 M1은 V1I의 F는 파이널이죠. 그래서 충돌 이후에 M1은 V1F 벡터를 가지게 되고 M2는 V2F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량 보존 원리를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M1의 경우는 V1I, 여기 I가 빠졌어요. 여기 I를 넣으셔야 돼요. 여기 I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V1I의 Y 이렇게 여기 사이에 I를 넣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M2의 경우는 V2I의 X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M1에 V1I의 X 이렇게 I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M1 V1I의 Y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XY로 이제 구분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 그림에서는 X 성분밖에 없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은 XY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x 성분이죠. 요거는 이제 x 방향의 그 성분은 m1의 v1i의 x 더하기 m2의 v2i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충돌 이후에 이것이 x 방향은 x 방향끼리 보존이 되고 y 방향은 y 방향끼리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돌 이후에는 m1에 이게 v1f였는데 그것에 또 x 성분이 있고 y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m1에 v1f의 x 성분, 그 다음에 m2에 v2f의 x 성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y 방향으로는 m1의 v1i의 y 더하기 m2의 v2i의 y 이렇게 이것도 이제 운동 중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충돌 후에는 m1의 v1f의 y 이렇게, 그러니까 i가 f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m2는 이제 v2였으니까 v2의 충돌 이후 f의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운동장 보존 원리를 이용해서 두 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 개 이렇게 V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이 뭐고 모르는 것이 뭔지를 한번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8개의 양이 있는데 이걸 다 몰라도 알 수 있느냐?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충돌 초기의 그 조건은 알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M2는 정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M2와 관련되는 게 이제 V2잖아요. 그죠? 그래서 V2의 i나 이런 것들은 여기 만약에 정지에 있다 그러면은 M2가 정지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V2가 0이니까 그죠? V2의 i는 0이니까 예를 들어 정지에 있으면 V2의 i는 0이니까 V2i의 x나 V2i의 y는 0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가 언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M1이 이렇게 수평 속도 성분만 있다. 그러면은 V1i는 x 성분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V1i의 x 성분은 0이 아닌 값을 갖지만은 V1i의 y 성분은 0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충돌 전 상황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네 개의 충돌 전에 이 요 네 개의 그 속도 벡터의 양은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하고 충돌 후에 어떻게 되느냐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1차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충돌 전의 상황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충돌 후의 상황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충돌 후에 아까 1차원의 경우에는 이제 요 두 개만 있죠. 그죠? X성분만 있으니까 1차원의 경우에는 일단 모르는 양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V1F의 X성분, V2F의 X성분. 요것만 모르죠. 1차원이니까 X성분만 있으니까. 그 대신에 물론 식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차원의 경우에는 운동량 보존 원리를 이용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식이 하나하고 모르는 양이 두 개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모르는 양이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은 풀 수 있느냐? 당연히 정확한 값을 못 구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이용했냐 하면은 이것이 이 비탄성 충돌이다 할 것 같으면 이거 두 개가 같죠. 그죠? 비탄성 충돌이면 이거 두 개가 같아요. 왜냐하면 붙어서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개의 변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미지수가 하나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탄성 충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이 완전 탄성 충돌과 그냥 탄성 충돌이 있죠. 그래서 이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그냥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모르니까 이
운동량 보존 원리식 하나만 갖고는 이제 충돌 후의 속도 두 개를 동시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완전 탄성 충돌이 되면은 그러면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충돌 전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충돌 전후에 이제 M1 물체 에너지 2분의 1 M1 V 저기 1i의 제곱 더하기 M2 V2i의 제곱은 뭐 M1 B1iF V1F의 제곱 더하기 M 2분의 1 물론 2분의 1 M1 V1F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F의 제곱해서 식이 하나가 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량 보존 원리에서 식이 하나 나오고 완전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에너지 보존식으로부터 이제 두 개의 식이 되니까 모르는 미지수 두 개의 식 두 개니까 이제 풀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2차원의 경우에는 각각의 속도 벡터가 XY 성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일단 그 X 성분의 그 운동량 보존 원리, 그다음에 Y 성분의 운동량 보존 원리를 다 이용하더라도 우리는 식이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지수는 네 개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이 완전 탄성 충돌이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에너지 보존식을 쓸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식이 세 개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모르는 것이 네 개이기 때문에 식 세 개만 갖고는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와 같은 2차원 충돌의 경우는 또 하나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충돌 전의 어떤 기준 방향에 대해서 충돌 후에 그 물체 M1, M2가 어떠한 각도로 향해 가느냐. 그래서 충돌 전후에는 뭐 X 성분만 있었는데 충돌 후에는 Y 성분도 생기니까 우리가 이 각도를 알 것 같으면은 충돌 후에 생긴 Y 성분의 속도 벡터가 X 성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XY 성분을 이제 두 개가 다 이렇게 X 성분, Y 성분이 다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X, Y 사이의 각도를 안다면은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아니까 모르는 게 하나로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2차원 충돌의 경우에는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는 거니까 식이 이제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각도를 두 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타를 알았다 그러면은 이제 V1F의 X 성분과 V1F의 Y 성분 사이의 관계를 아니까 세타를 관측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아니까 이제 미지수가 하나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P를 관측했다 그러면은 질량 M2인 물체 2의 속도 벡터의 X 성분과 Y 성분의 관계를 아니까 따라서 요 두 개의 관계를 아니까 이제 미지수가 하나로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네 개의 미지수가 이와 같이 두 개의 각도를 안다면 두 개의 미지수로 줄어드니까 따라서 우리가 탄성 충돌의 경우에 즉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는 탄성 충돌의 경우에 요 두 개의 각도를 관측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운동량 보존 원리를 가지고서 충돌 후에 이 속도 벡터를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완전 탄성 충돌이 된다면은 에너지 보존식이 하나 추가되니까 이 두 개의 각도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되죠. 예를 들어 세타를 알면은 이제 V1FX와 V1FY 사이의 관계를 아니까 미지수가 3개로 줄어들죠. 근데 식도 이제 운동량 보존 원리에 의해서 두 개의 식이 나오고 에너지 보존식 하나가 나와서 식이 3개가 나오니까는 식 3개 모르는 거 3개 그러니까 연립으로 풀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냥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요 충돌 이후에 이렇게 퍼지는 두 각도를 다 관측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 벡터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완전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 보존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각도 중에 하나만 알아도 결국은 이 미지수를 3개로 줄일 수 있는데 식도 3개가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충돌 이후에 두 속도 벡터를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거기 그 205쪽 하단부와 206쪽 하단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죠. 여기 보면은 X 성분의 운동량 보존 원리, Y 성분의 운동량 보존 원리. 충돌 전후의 운동량이 똑같으니까 결국 운동량 변화량은 0이라는 거죠. 그죠? 델타라고 하는 거는 전후의 어떤 변화죠. 그래서 충돌 전후의 운동량이 변화가 없어야 한다 하는 거니까 충돌 전후의 변화량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X 성분의 그 충돌 전의 그 전체 운동량과 충돌 후의 전체 운동량이 같다 해서 좀 전에 했던 그 이제 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구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M2의 경우는 다 0이라는 거죠. 그죠? M2의 경우는 이제 V2i의 X 성분과 V2i의 Y 성분이 다 0인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여기 요 두 개가 다 0이 돼 버리죠. 정지해 있을 경우에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M1, V1, I는 그 다음에 X 성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그 X 성분을 보면은 이제 요 완의 그 X 이제 충돌 이후에 X 성분은 뭐냐면 V1F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V1F의 코사인 세타. 그렇게 되는 것이고, M2의 X 성분은 그 V2F의 코사인 B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V2F의 X 성분은 V2F 코사인 B가 되고, V1F의 X 성분은 V1F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Y 성분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제 충돌 전에는 이 M1도 속도 벡터가 X축 방향으로만 있었으니까, Y 성분이 0이죠. 그죠? 그다음에 M2는 정지에 있었으니까 X 성분뿐만이 아니라 Y 성분도 0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Y 성분의 운동량 보존 원리에서 즉 충돌 전에 Y 성분의 총 운동량과 충돌 후에 Y 성분의 총 운동량이 같다 하는 것에서, 충돌 전에는 M1이나 M2나 다 Y 성분이 없죠. 하나는 X 성분만 있기 때문에 Y 성분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지에 있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없으니까 Y 성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값이 다 이제 V1i의 Y, V2i의 Y, 그것이 다 이제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 항이 다 이제 0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M1이 지금 위로 가니까 Y 성분은 뭐냐면은 V1F의 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그래서 V1F의 Y 성분은 V1F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2F의 Y 성분은 V2F 곱하기 이제 사인 B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각도를 그냥 크기만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요 크기가 세타고 요 크기가 B다 이렇게 크기만 정해줬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 여기서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요 M1의 경우에는 Y축 양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M1의 경우는 Y축 양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제 플러스 Y 방향으로 간 거고, M2의 경우는 Y축 음의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간 거니까 이게 이제 이 벡터를 다루는 거니까, 따라서 이 M2의 그 속도 벡터 V2F의 Y 성분을 따질 때는 결국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니까 이 부호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X 방향의 경우는 다 같죠. 그죠? M1의 그 F의 X 성분이나 M2F의 X 성분이나 다 똑같이 이 방향을 지향해요. 둘 다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둘 다 이제 이게 더했고, 근데 Y 성분의 경우에는 M1의 경우는 플러스 Y로 가서 이렇게 플러스를 표현했지만은 M2의 경우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Y 성분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모르는 게 4개잖아요. 그죠? 지금 일단 2F 모르죠. 그죠? 2F 2F 모르고 1F 모르죠. 그죠? 뭔지 모르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아까는 XY 성분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 대신에 뭐예요? 요 세타도 모르고 P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4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V1F의 그 크기, V2F의 크기를 모르고, 또한 요 세타도 모르고 P도 몰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타와 P를 관측했다. 요 세타의 각도도 관측해서 값을 안다. P도 관측해서 값을 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알게 되니까 결국은 모르는 거는 V1F와 V2F만 되니까는 식이 2개니까 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냥 단순한 탄성 충돌이 되면은 운동량 보존만 성립해서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는 요 2개의 각도를 알아야 돼서 그래서 이제 2개의 각도를 안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2개의 식에 2개의 미지수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미지수 V1F와 V2F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 두 각도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완전 탄성 충돌이 되면, 이것이 완전 탄성 충돌이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충돌 전에 개의 운동 에너지, 즉 요것의 운동 에너지, 이거, 그 다음에 이건 속도가 0이었으니까 0이죠. 이퀄, 그 다음에 이제 M1의 운동 에너지, 이제 이거의 운동 에너지죠. 그 다음에 M2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해서 식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식이 3개이기 때문에 세타 또는 B 중에 하나만 알면 되죠. 그죠? 세타를 관측하든지 해서 세타를 알고 있으면 되거나, 또는 B를 관측해서 B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이 식이 3개, 미지수가 이제 V1F, V2F, 다음에 세타나 B 중에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3개가 돼서 우리가 식 3개, 미지수 3개 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들을 구할 수 있죠. 즉 V1F, V2F. 그 다음에 세타를 알고 P를 모를 경우에는 P를 구할 수가 있고, P를 알고 세타를 모를 경우에는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